많은 취준생들이 중견기업이 목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왜 그게 말이 안 되는지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자, 우선 다음 세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림, 두 번째는 오뚜기, 세 번째는 농심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기업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대기업이고 어떤 게 중견기업일까요? 하나, 둘, 셋. 잘 모르시겠죠? 정답은요. 하림은 대기업이고요. 오뚜기, 농심은 중견기업입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께서 확인했듯이 취준생들은요, 중견기업이 뭔지 잘 몰라요. 중견기업이 직원 수, 매출액 이런 걸로 구분이 되는데, 취준생들 생각은요, 그냥 중소기업보다는 크고 대기업보다 작은 게 중견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중견기업을 가겠다라는 취준생들의 심리는요, 이 대기업 가긴 조금 힘들 것 같다. 경쟁도 심하고. 근데 중소기업은 죽어도 싫어. 그래서 중견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요런 생각을 가진 게 이 중견기업 가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면요. 말이 안 되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할인과 오뚜기, 농심 이 중에서 취업 난이도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들의 정의대로라면 할인이 제일 높아야 돼요. 대리미 그 대기업이 가장 높아야 되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 세 개 기업들 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채용 포털이나 취업 후기에서 합격 스펙을 검색해 봐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은 비슷비슷합니다. 즉,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알만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취업 난이도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대기업보다 취업 준비가 쉬울 거라는 짧고 안일한 생각에서 나오는 목표 설정인 겁니다. 자동차 부품사 가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정말 중견기업이 목표다. 뭐 기계 이제 전공이신 분들 이런 분들 많죠. 그러면 그분들의 입에서 덕양산업, 서현이화, 서진산업 이런 기업들이 이름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중견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입에서 안 나와요. 중견기업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그냥 중견기업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계 전공자들도 방금 이제 처음 들어본 기업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중견기업이 목표라는 취준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목표는 중견기업이 아니다. 대기업 가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회피하는 거다. 왠지 중견기업은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들어본 기업 중에서 연봉이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을 가고 싶다. 그런 욕심은 있는데 노력이나 힘은 적게 들이고 싶다는 이상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은 취중생들이 생각하는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취업 난이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요, 어디까지나 대기업이 돼야 되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준비하고 스펙도 준비하고 활동도 준비하는데요. 중견기업들도 같이 지원하는 방향,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취업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 서류 합격 스펙이면요, 중견기업 서류는 그냥 합격 스펙이 되는 거고, 대기업 면접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그것보다 난이도가 아주 조금 낮은 중견기업은 최종 합격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기업을 준비하던 중견기업을 준비하던 준비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방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준비의 수준은 대기업 수준으로 설정해서 준비하고 눈높이는 중견으로 설정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중견기업 가고 싶어요 해서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견기업 가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못 들어본 중견기업이라도 괜찮다. 중소기업만 아니면 된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 있죠. 커리어 시작은 중견에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찐 중견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찾는 방법 간단해요. 이 나이스 비즈 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링크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기업 또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산업군의 유명 기업 하나만 검색을 딱 때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삼성 검색하면 되겠죠. 자동차면 현대, 식품이면 풀무원, CJ 정도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그 기업의 업계 순위, 연관 기업들이 다 뜹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2위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다 뜨는데 보통 그 사업에 1, 2, 3, 3위 정도, 3위 정도, 뭐 많게는 5위 정도가 대기업이고 그 밑에 기업들이 중견 기업이에요. 근데 그 밑에 기업을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중견 기업을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요. 동글동글한 원이 막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한 기업이 큰 원이고 그 옆으로 막 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그란 원으로. 그게 연관 기업이에요. 그 대기업과 연관된 그러니까 막 삼성을 검색하면 삼성의
납품하는 중견 기업들만 따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찐 중견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검색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내가 처음에 중견 기업을 들어갔다고 해도 추후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견 기업을 가더라도 업계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만한 기업에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업계에서. 그리고 연관 기업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기업에서 경력직을 뽑더라도요. 알만한 기업의 경력자 그리고 우리 기업과 연관된 기업의 경력자야 그런 분들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견기업, 찐 중견기업을 찾으면요.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중견기업에서 시작했지만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쉽게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중견기업을 가겠다는 이상한 소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회피이고 아니란 생각입니다. 목표는 대기업, 지원 범위는 중견기업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찐 중견기업을 갈 거라면 다시 한 번 더 댓글 확인해 보세요. 나이스 비즈인 프로 가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셨죠? 이제부터는 중견기업이 목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